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오랜만에 찍어드리죠.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찍어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로봇주가 지금 다 올라가는데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로봇주가 잘 가는데 이제 무벡스랑 이제 뭐 만도 같은 종목들이 있죠. 만도 같은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포트에 없다. 그럼 무조건 전 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인보우가 없다. 그럼 레인보우랑 두산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반반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제가 HL 만도랑 그다음 누구요? 현대 무벡스, 그다음 DIC 이미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종목들 뭐였습니까? 바로 현대 무벡스, DIC, HL 만도, 그죠? 이 세 종목이 어떻게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의 여러분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뭐가 올라갔냐면 시총이 낮은 애들부터 올라갔습니다. 로봇주 보시면은 뭐 처음에 클로버터 시총이 높은 게 아니었죠. 지금 1.5조지만 따지고 보면은 바닥권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거의 4천억, 5천억 되는 애들이었고, 마찬가지 로보티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얘도 결과적으로 시작할 때는 시총이 얼마요? 3천억, 4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애들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나왔고, 그 다음 뭐가 올라갑니까? 그 다음에 시총이 1조짜리, 2조짜리 애들이 뭐하고 있어요?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부터 뭐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높은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리냐면 요거예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시총이 5천억에서 1조 애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1조에서 2조, 3조 애들이 움직인다. 그럼 특징이 점점 큰 시총이 큰 애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레인보우랑 두산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버텨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세를 보지 말고 흐름을 읽어야 되고, 기술력이 없는 소형주에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익이 나오는 회사,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뭐요? 기술력이 있는 대형주로의 순환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놓쳤다,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라고 하면 지금 잡아야 될 건 뭐요?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대형주에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종목들을 안 보는 건 간단해요. 뭐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 안 보고, 지금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대형 세력들은 천천히 물량을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8만원대, 두산 로보틱스의 8만원대는 무슨 자리냐면 전고점에 있는 매물이 많은 자리입니다. 즉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구간이. 근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잖아요.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뭐 30만 주 산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도 안 돼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 로보틱 사고 있겠습니까? 안 사요.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을 왜 삽니까?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뭐 SPG, 뭐 이런 종목 재밌잖아요, 그죠? 현대 무벡스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죠? HL 만도도 이제 들어가겠지. 재밌잖아.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거 안 사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쨌건 텔레그램방 인원도 많고요. 거의 10,000명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빠졌지만 9,00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시총이 큰 종목을 사야 된다. 그게 정답이요. 시총이 큰 종목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내 돈을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내 돈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려면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된다? 시총이 큰 애들로 가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도 결국 어떻게 됐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삼성전자 계속 가겠냐?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쉬어줘야 돼요. 얘가 쉬어줘야지 로봇주 중에서도 누가 간다? 시총 큰 애들이 간다. 조선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다 뭐예요? 다 너무나 삼성전자가 강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봇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레인보우랑 두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도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수급이 몰리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쵸? 얘의 수급이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시간, 즉 삼성전자가 빠지더라도 조금 빠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나오게 되면 날뛸 겁니다. 정말 날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눌린 목에 안 들어가고 왜 지금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도 지금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충분히 눌림목 구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들.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모아가고 나중에 올라갈 때 개인주가 따라 붙으면 그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에 대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분명히 강조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강조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시장에서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다. 로봇주가 대장주. 얘를 아직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산이 양아치 종목이다, 쓰레기 종목이다, 항상 개인 뒤통수 치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동의해요.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항상 뭐한다? 주가를 일단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린 애들이다. 정말로 주가 올릴 때 뭐요? 짜잘하게 안 올려요. 진짜 시원하게 올려요. 진짜 시원하게. 이 시원하게 올리는 이거를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내용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피지컬 AI로 반등 노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언급이 있나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물리적 기기에 탑재되는 AI를 의미한다. 두산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 것도 주목된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간단합니다. 안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슈가 있는데 안 보내는 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는 것보다 주가가 안 가기 때문이다. 이 재미없는 흐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분명히 들고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LS트라 유텍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린 종목보다 2배가 올랐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저도 오래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때 들어갔거든요. 이때 들어가서 모았거든요. 이 당시에 5,000원대. 그죠? 어떻게 됐어요? 2배 올라갔잖아요. 2배. 정말 많이 올라갔고, 이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나만의 싸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을 놓치게 돼요. 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영상 보시면 다 들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진득하게. 두산 로보틱스도 일단 우리가 6만원대 잡아가서 지금 30% 이상 수익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역시나 지금 구간 거의 2배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더 높은 자리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제 2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2월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까먹고 있을 텐데, 2월달이요. 그럼 저는 딱 왁구가 짜지잖아. 1월, 2월에 대한 부분 뭐예요? 이거 MSCI 레인보우 편입되면서 대형주가 올라가겠구나.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써드릴게요. 자, 2월 MSCI 편입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입 가능성 높겠죠? 그러면 시총이 큰 레인보우가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ETF 자금들이 들어오면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갈 거고, 결과적으로 시총이 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피지컬 AI, 엔비디아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레인보우, 두산 둘 다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지금 구간에서 뭐하자? 진득하게 기다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또 힘들고 이거 매도하고 또 중소형주로 달려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물론 그런 흐름들, 수익 내는 흐름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서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느끼면 그때부터 뭐요? 기다림이 즐거워져요. 언제 갈까? 언제 가지? 이런 느낌이죠. 보통 사람들은 뭐야? 언제 가냐 이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언제 가냐. 근데 중요한 것보다 로봇주가 가니까 시총이 큰 애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결국 갈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갈 놈은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인보우나 두산은 솔직하게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에 한번 또 이렇게 눌렸을 때 잡아야 되지만 또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나 두산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CES가 결과적으로 변곡점이 될 거라서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요? 오히려 시총이 큰 애들이 계약이 나오면서 시총 큰 애들이 올라가고 시총 낮은 애들은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계약이라기보다는 제품이 발표겠죠. 그래서 일단은 CES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CES 이후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타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그 전에 눌림목이 나오면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 혹시나 두산 로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계시다 그러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제대로 된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잡으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 또는 레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피지컬 AI 간다. 그럼 뭐야? 그 다음 소프트웨어 두뇌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해외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글을 한번 계속 말씀드리면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너무나 조금 강해요. 지금 조정이 많이 안 나온 종목은 사실 확실히 AI 종목 중에는 구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강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구글 관련주를 반드시 모아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글 관련돼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구글 관련된 홍제주까지 꼭 한번 받아 가셔서 구글 상승 나오면 또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